여러분, 정부가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또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나게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16만 3천 채를 더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원래 정부가 사전 청약이라고 예고한 물량은요, 6만 2천 채였습니다. 6만 2천 채. 예, 여기에다가 이제는 16만 3천 채로 확 늘어났습니다. 확 늘어났어요. 진짜 엄청 늘어났죠. 늘어난 게 어딜까요? 야, 이렇게만 늘어난다면 집값 안정되죠. 당연히. 예, 집값 안정됩니다. 사전 청약을 이렇게 빨리 해서 원칙대로 사전 청약하면 적어도 3년 안에 입주한다. 그런 가정이 된다면 공급이 그만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여러분, 공급의 확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공공물량에 대한 사전 청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공공택지에 민간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땡겨서 사전 청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땡겨서. 공급을 늘린 것이 아니라 당긴다는 뜻이에요. 당긴다는 뜻. 자, 올해 6천 채 공공택지 민간개발입니다. 공공택지 민간개발. 내년에 2만 8천 채 공공택지 민간개발을 하겠다는 거. 민간이에요. 그리고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5만 3천 가구를 또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도심에 공공주택 복합사업 있죠. 예, 이게 뭐 53곳인가요? 53곳인가 지금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전 청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2020년에 내년에 4천 가구. 그 다음에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1만 가구. 이거를 다 합치면요. 다 합치면 얼마 될까요? 예. 이게 다 합치니까 10만 천채네. 10만 천채. 10만 천채를 빨리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공급하겠다. 예. 여기다가 공공택지 물량 6만 채죠. 6만 채. 예. 6만 2천 채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 16만 채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솔직히 좀 창피합니다. 공급이 아니잖아요. 이게 공공택지 민간개발이 언제 어느 때 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장 2년 안에 3년 안에 되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보다시피 전부 다 이게 공공택지에서 민영개발하는 쪽인데 빨간 점. 예, 주황색 점은 공공택지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이런 데다 다 하겠다는데 민간이 여기에 동의할까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거는요. 공급 물량을 늘린 것도 아닌데 미래에 분양될 물량을 민간 물량을 지금에 땡겨와서 지금 분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분양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글쎄요.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언제 분양될지도 모르고 토지 보상도 제대로 다 되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청약만 기다리는 사람만 엄청 많아져. 쉽게 말하면 청약 난민이 엄청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청약 대기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대기자. 청약 대기자가 늘어나면 전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죠. 안 그래도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부동산이 난리인데 이 청약 난민, 청약을 대기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생기면 여러분 여기에는요 전세값이 안 그래도 부족한 데다가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난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인천 계양이라든가
부천 대장이라든가 고양 창릉이라든가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뭐 이런데 전부 다 하남교산도 있어요. 하남교산 이런데 다 사전 청약을 하겠다는데 이게 되겠어요? 게다가 뭐 파주 운정지역에 거 땡겨서 한다. 심지어는 평택의 고덕 신도시 거도 땡겨서 하고요. 평택의 고덕 신도시.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과연 이게 옳은가 이것을 또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잖아요. 실제로 공급이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 분양될 민간 물량을 뺏어온다는 자체가 이게 우리를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고 눈가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분양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냐? 글쎄요. 물음표입니다. 왜 물음표냐? 아니 대부분이 늘어나는 물량은요. 경기나 인천 지역에서 늘어납니다. 서울 물량은 그렇게 16,000채 한다 그래도요. 14,000채밖에 안 됩니다. 이마저도 말입니다. 도심의 고밀도 개발 이게 원활히 추진됐을 때 14,000채예요. 14,000채. 이게 추진이 안 되면 또 이것도 쉽게 말하면 거덜납니다.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엄청나게 무너졌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것도 부동산 정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결국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이 아니라 거의 뭐 청약 난민의 난리가 나고 국민에게는 희망 고문만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이게 집값을 잡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전공법 있어요. 집값 잡는 거. 임대차 3법 폐지. 세금 폭탄 완전 폐지. 뭐 이렇게 몇 가지만 되면 돼요. 몇 가지만. 그러면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많은 서울 근교 수도권 지역에서 이 많은 지역에서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16만 채 이상을 여러분 사전 분양한다면 빨리 들어가서 2년 3년 안에 들어간다면 박수지만 이게 7년 8년 9년 10년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짜 희망 고문이 돼요. 게다가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제발이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런 정책 좀 안 내놨으면 좋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토지 매입도 안 했는데 분양부터 한다는 건 이거 사기잖아요. 사기. 정부가 사기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놓고 민간한테다가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굿모닝 시티 사건인가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토지 매입도 다 안 했는데 분양했다고 이게 사기 사건이라고 난리가 났었던 동대문의 굿모닝 시티 패션몰이에요. 그 사건이 한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토지 보상도 다 안 끝났는데 그 부분을 미리미리 땡겨서 분양하겠다니 참 속아 웃을 일입니다. 속아 웃을 일이에요. 정부는 불법을 해도 되고 국민은 불법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건가요? 저는 그런 게 안타깝다 못해 차라리 딱합니다. 딱합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지? 시장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되는데 늘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